논문도 많이 안 읽어봤고, 당연하기도 음, 많이 안 읽어봤고, 그래서 지금 어떤 연구 주제들이 막 핫하고, 그리고 나는 일단 뭐 어떤 연구 주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음, 그런데 학부연구생을 함으로써 내가 뭐 대학원에 맞는 사람인지, 뭐 아니면은 어떤 주제가 맞는지를 좀 찾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학부연구생 컨택하고는 싶은데,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음. 하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꼭 하고 싶은 게 명확한 채로 이제 학부연구생을 컨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저보다도 선배 연구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오히려 그런 학부생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컨택도 이제 약간 지지부진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커다란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과 교수님들을 보면은 그 과 교수님들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키워드로 나와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음. 뭐 여기 뭐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걸 연구하시고 어떤 걸 연구하시고 물론 세부 주제는 있겠지만 음. 근데 이제 스크리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키워드를 보고 음. 아, 여기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근데 이제 주제를 고르실 때 너무, 난 이것도, 아, 이게 맞나? 약간 이렇게 고민한다기보다는 나는 이건 진짜 죽어도 하기 싫을 것 같다. 나는 음. 학부 때 수업 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 극혐이었다. 음. 하는 거는 먼저 제껴두고 스크리닝 하는 식으로 그나마 이건 할만할지도 하는 주제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대학원을 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수님한테 딱 이제 컨택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문을 두드리는 그런 행동 자체도 메일 보내는 법도 연습도 될 거고, 교수님이랑 면담도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자체도 이제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잠시만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네. 말씀이시고 사실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이 연구 리서치 키워드를 딱 보자마자 너무 싫다. 이건 좀 할 만한데 이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예로 들면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였으니까 맨 처음에 인턴 뭐 하든 인턴은 하지 않았지만 연구실 뭐 석사 연구실 시작할 때 딱 연구 내용 보면 로보틱스 요즘 굉장히 핫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 이거 보면은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저 관심이 없습니다. 저 로봇에 관심이 없어요. 로봇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로봇은 좋아하는데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고요. 뭐 CFD 뭐 이런 그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이런 거 보면은 막 여기 막 편미분 방정식 막 나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뭐 어디서 보니까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거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재료 쪽을 하니까 메탈 관련된 거 아니면 뭐 플라스티시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워낙 재료역학이나 이런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거를 보면은 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3D 프린팅은 대충 뭔지 아는데 내가 연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뭐 플라스티시티도 뭔가 어려워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학이나 CFD보다는 뭔가 편해 보이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이러면 저는 컨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컨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틴 이런 거 아니면은 다이나믹스 이런 거 아니면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가 어떤 사람한테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바이오 관련 키워드를 보자마자 바로 제껴두는 사람인데 저는 재밌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컨택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걸 딱 보자마자 진짜 이거는 극혐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싫었고 어떤 거는 모르겠고 어떤 건 좋았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과 교수님들 중에 이제 포토닉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 광학 포토닉스 음. 그쪽이 저희 과에는 교수님께 계시거든요. 음. 근데 분명 저도 이제 학부 때 뭐 기초 광학, 뭐 포토닉스 이런 과목을 듣곤 했는데 음. 물론 광학 연구실 들어가면은 취업 진짜 잘 된대라는 소문이 정말 그치. 무성하기도 했으나 음. 네, 무성하기도 했으나 저는 죽어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음. 뭔가 계산하고 무엇보다도 네, 광학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광학하는
들어가면 있는 그 렉들이 전 너무 좀 싫었어요. 너무 음, 딱딱하고 음, 너무 차가워 보이고 그래서 포토닉스 그냥 제껴버리고 음, 그리고 이제 영상 처리, 영상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음, 코딩도 계셨는데 음, 이제 사실 코딩도 이제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막 이것저것 프로젝트도 해보고 뭐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학부 수준의 코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코딩도 돈 잘 번다고 소문이 나 있긴 한데 이거를 내가 뭐 5년, 10년 동안 하기에는 너무 극혐일 것 같다. 음. 그래서 제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래서 키워드가 좀 지금 좋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던 게 이제 그냥 센서 쪽의 교수님이었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센서 쪽 교수님이랑 얘기해보고 면담도 해보고 그러면은 제가 센서 중에서 뭐 센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광학 센서도 있고 아니면 전기적인 센서도 있고 반도체 센서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센서 중에서 뭐에 관심이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나 무슨 음, 센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센서 쪽 공부도 교수님이랑 같이 해보고 싶고 선배들이랑도 같이 논문도 읽어보고 싶고 음.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쓰셨던 뭐 논문도 미리 읽어가고 하는 걸 대신 보여드렸죠. 너무 센서는 좋습니다. 모르겠지만 음, 그런 의지는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리서치 키워드가 너무 거부감이 없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배워보고 싶다라면은 과감하게 컨택을 들여서 일단은 빨리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막 괜히 미루다가 3학년 지나가고 4학년 1학기 지나가면은 정말 나중에 되면 급급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실수를 해요. 2, 3학년 때 조금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은 연구 주제 있으면 바로 컨택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첫 번째 주제인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내용이 좀 있나요? 첫 번째 내용에서? 아니면 두 번째로 넘어가나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컨택에 대한 네. 얘기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 내용이 네. 두 번째 내용은 배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네,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음, 사실 이제 저도 학부생이었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음, 이제 학부생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교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뭔가의 그런 연구실, 뭐, 프로그램, 약간 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직장 내지는 뭐 일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음, 대학원생들은.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시간을 조금 아껴서 학부생들 좀 더 가르쳐 주고 같이 이제 뭔가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오는 그런 미스매치 때문에 이제 학부생들께서 뭐 그냥 뭐 시간 뭐 그냥 별거 아니 뭐 그냥 가르쳐 주면 음, 별거 아니야? 라는 행동에서 약간 티가 나는 그런 음, 생각이 티가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가르쳐 주는 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이제 대학원생들도 더 가르쳐 주고 싶다. 또는 약간 좀 그냥 적당히 그냥 가르쳐 주다가 어차피 나갈 친구 같다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음, 이제 학부생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으시면은 되게 별거 아니더라도 되게 뭐 감사합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뭔가 음, 같이 논문을 읽더라도 질문도 이렇게 먼저 해주고 음, 또는 뭐 그런 디스커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라도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음, 있으면은 좀 더 이제 대학원생 입장에서 더 가르쳐주고 싶다 하는 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 권준표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냥 시간만 6개월, 1년 보내다가 나가는 친구들 있는 반면 뭐 논문도 쓰고 음, 되게 많이 배우고 기기도 다 배우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케이스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열심히 할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인지를 좀 적극성을 보여주시면은 그래도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참 저도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했는데도 참 제 생각을 그대로 읊어주셔서 네.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할게요. 대학원생 입장이나 교수님께서 학부연구생을 가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는 실험을 하고 논문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단순 반복적인 일이 있어요. 이게 실험 중에 예를 실험이나 뭐 코딩이나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여기서 보면은 단순 반복적인 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한 번만 잘 가르쳐 주면 어떤 학부 인턴이 됐든 어떤 학생들에게 그러면은 이 학생이 당연히 논문 저자에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게 실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도 실험을 이제 실험하는데 시간을 이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대학원생 입장에서도. 그리고 학부연구생 입장에서도 뭔가를 실험하는 거를 배워보고 이제 또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윈윈 관계거든요. 악어와 악어 새의 약간 그런 관계, 공생의 관계인데 딱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 배우려고 하는지 제대로 안 하는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서 조금이라도 대충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대충 하려고 하고 제일 안 배우려고 하고 이게 여기서 이거 정도 얘기해 줬으면 질문이 바로 나오고 막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 한 달 있다 나가 그러면은 이 단순 반복적인 일을 가르쳐 주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많이 드니까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학부용생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적극적인 게 사실 이게 다 알죠. 다 아는데 학생 입장에선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뭐 너는 이게 할게 이거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자리만 띡 주고 그냥 여기서 앉아서 네 하고 싶은 거야 이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가 혹시 학부연구생을 데리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으면 굉장히 조금 좋았던 케이스가 어땠는지를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게 예시로서 학생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학부연구생을 데리고 있었던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길래 굉장히 좋았고 결국 결과가 어땠다. 요거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는 학부연구생이 되게 많은 편이어서 이제 음,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음, 되게 많았고, 음. 제 개인적으로 이제 1대1로 이제 같이 실험 배우고 같이 가르쳐 주고 했었던 친구들도 뭐 한 10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진짜 많았어서. 근데 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와, 이 친구 진짜 잘 될 것 같다. 얘는 다르다 하는 게 좀 느껴졌던 친구는 이제 딱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생들한테도 뭐 오늘 무슨 실험 하시나요? 라고 먼저 이제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언제 누가 어디서 실험을 하는 거를 알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같이 나도 가서 배워야겠다. 눈으로라도 배우고 와야겠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배가 저기에서 뭐 하고 있으면은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하면서 먼저 물어봐서 옆에서 이제 같이 보고 그리고 뭐 음, 실험 보조도 하고 뭐 피펫 뭐 되게 간단한 거 뭐 갖다 드리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치. 네,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좀 기여를 연구실 전반적으로 많이 한 게 되니까 뭐 음, 논문에 이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그건 당연하고 이제 확실히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좀 많이 깊게 알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친구는 학부생 입장인데 학부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실 전반적으로 어떤 실험이 진행되는지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분은 주로 이 실험을 하시는데 요 기기를 쓰시고 음, 이분은 뭐 이런 실험을 주로 하시는데 요 그치. 기기를 쓰고 뭐 프로토콜은 요런 걸 쓰더라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나중에 꿰게 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딱 요런 친구가 좀 적극성이 보이는 그리고 이제 배우면 끝나면 뭐 당연히 뭐 별거 아니더라도 음. 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할 때 먼저 이 친구 내가 불러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사실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실험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조금 나댄다.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 깝친다, 아니면 좀 선을 넘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이거 대학원생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뭔가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줬을 때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필요한 거 옆에서 이렇게 갖다 주고 하면은 어쨌든 윈윈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좀 그런 행위가 굉장히 좋게 꾸며질 수 있고 실제로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네요. 사실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드리면은, 이게 글쎄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사나? 저는 예전에 알바 같은 거도 아르바이트 대학생 때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파스타집 같은 데서 서빙 알바 같은 거를 한 몇 달 했었거든요. 저도 다 아르바이트 했는데,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서빙을 시키잖아요. 근데 서빙만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좀 쉬는 시간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창고 청소 같은 걸 제가 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창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저는 막 재고가 뭐가 빠지고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게에서는 토마토 소스가 일주일에 몇 개가 나가고 어떤 재고가 어떻게 채워지고 이런 거를 일부러 막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쓰면서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되게 기왕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아르바이트한테 뭐 재고 상태가 어떤지 그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일이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때쯤 토마토 케찹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제가 미리 매니저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요게 안 들어오는 것 같다, 한번 확인을 해달라, 이러면은 매니저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나의 평판이나 어떤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게 이렇게 판가름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여담이었지만, 학부연구생 분들도 기왕 학교에 와서 또 실험실에 와서 시간 쓰실 거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이게 누가 와가지고 사수가 와가지고 자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실험을 할 거고 어때부터 언제까지는 또 뭘 배울 거고, 이렇게 무슨 학원이 아니니까 배우는 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학원생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게 없으시면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뭐 말씀을 너무 네. 잘하셔가지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어, 자, 세 번째 한번 얘기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얘기하면서 너무 음, 꼰대같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모처럼 보이지 어쨌든 세 않을까? 번째, 꼰대처럼 보이지 아, 않을까 그래요? 걱정이 조금 되는데, 네, 어쨌든 세 번째를 별로 안 그러면은 그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안 그래요. 내가 봤을 때 다행이네요. 이 정도를 꼰대 같다고 하면은 안 되지. 이세영이 진짜 얼마나, 아니 그리고 진짜 꼰대 같을 거면은 막 실험 뭐 해도 뭐 진짜 막 잡일만 시키거나 논문 저자료도 안 넣어주거나 그런 게 진짜 나쁜 사람이지. 이거는 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해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제 실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음, 배우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당연히 이제 실험 배우는 거는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었듯이 뭐 그냥 선배들 따라다니고 눈으로도 배우고 손으로도 배우고 어깨너머로도 배우고 음, 뭐 귀로도 배우고 하면은 되게 당연히 그냥 자기가 적극성만 있다면 배울 수 음,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가 이제 음,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배우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학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음, 교수님께 메일은 어떻게 보내는지, 음, 뭐라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다못해 뭐 메일 참조 걸기, 메일 음, 포워딩 하기, 이런 것도 이제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자기 뭐 자기 뭐 사수가 있거나 뭐 다른 뭐 그런 체계가 있겠지만, 이제 선배님들이 메일은 어떻게 보내는지도 한번 보고, 음, 그리고 연구실 사람들이랑 코워크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네,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코워크하는 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기 쓰는 거 하나하나 따라다니는 거는 물론이고, 제일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실험 계획 같은 거를 어떻게 짜는지를 조금만 더
배우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실험 계획 같은 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음, 막 입학하시는 그런 신입생분들을 보시면 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실험 어떤 실험은 몇 시간 걸리고 어떤 실험은 뭐 몇 분밖에 안 걸리면은 몇 시간 걸리는 걸 먼저 돌려놓고 몇 분 걸리는 실험을 내가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 그 실험 사이클이 빨리 돌겠지? 음, 이런 게 지금 말로 하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막상 입학하고 실험을 돌리게 되면은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기기를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실험 계획 짜는 법, 뭐 이런 것도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음, 것도 이제 미리 배우시면 나중에 이제 입학했을 때에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너무 등등. 좋은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업무 잘하는 방법인데, 그 맞아요. 가끔 그런 얘기들, 이게 그래서 학부연구생이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 결국 사실 대학원생도 일을 하는 일터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보고 배우고 하면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는 취업에서도 단골 질문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뭐 문서를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는 인쇄하는데 100장씩 인쇄해야 되니까 한 10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 문서는 첫 번째 거보단 좀 덜 중요한데 1시간이면 끊는다. 그럼 뭐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저도 실험할 때 이게 24시간 뭐 12시간 오버나잇으로 돌려야 되는 실험이 있으면은, 아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예약을 하고 이걸 미리 딱 해놓고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학부형생들은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순서대로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효율도 잘 안 나오고 같은 시간을 썼는데도 데이터도 잘 안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고, 사실 이거 되게 좋네요.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교수님한테 메일도 보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직도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제목으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틀렸다가 아니라, 마치 그냥 유튜브에서 썸네일 같은 거 기왕 할 거면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처럼 메일도 똑같거든요. 기왕 메일 클릭하기 전에 대충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가면은 읽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매너를 모르니까 메일 제목에다 그냥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딱 중요한 핵심만 써야 되는데, 그쵸? 아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학원생 형 누나들 아니면 오빠 언니들에게 배우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저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학부 인턴 하셨어요? 과거에? 아, 네, 저는 되게 1년 반 했습니다. 아, 한 네. 연구실에서 1년 반 정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선생님은 어떤 업무 센스를 좀 배우셨나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그때는 아는 게 아무것도 음, 없으니까, 음, 뭐, 그때 이제 CC가 뭔지 처음으로 배웠고요. 음.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배웠던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권준표 선생님 성함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준표건이고, 콤마 준표가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 또 음, 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구글 스칼라 쓰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우리 분야에서 괜찮은 저널들 이런 거부터 뭐 네, 그런 다양한 걸 좀 배웠었죠. 진짜 음. 당연한 것도 그때 그러니까 몰랐으니까요. 이거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이거 참 알려주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배우는 건데, 학부 인턴 하시면서 꼭 이제 실험이라든가 뭐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전반적인 업무 센스도 배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우리 잠시만요. 아하님께서 굉장히 길게 뭔가 채팅을 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마침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쭉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우리 멘토링 할 때 진행을 하고요. 저는 이게 우리 얘기랑 관련돼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왔는데요. 네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아, 사실 네 번째는 뭐 긴 거는 아니고, 음, 아까 사실 두 번째로 얘기해드렸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음, 이제 대학원생 때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학부연구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까 적극성 보여드려야지 선배들도 더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음, 이제 그게 학부연구생 때부터 이제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서 이제 음, 이런 걸 좀 명심을 하고 아, 내가 뭘 그래도 적극성을 보여야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리스폰스를 해주겠구나. 이런 거 명심하고 그냥 뭐 생활하기 뭐 요걸로 좀 마무리를 짓는 느낌으로 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아유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두 번째 때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배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라 이건데 비슷한 관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우리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되는 게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제가 학생들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교수급의 나이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저도 학부 연구생을 좀 많이 데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학부생들과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니까 참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저도 정리하는 마당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학부 연구생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 연구생의 가장 큰 목적은 본인이 이게 리서치라고 하는 연구직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이게 굉장히 연구와 관련된 R&D 포지션과 관련된 그런 업무의 일이 있고 또 다른 업무의 또 일들도 있고 뭐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구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대 분들이 많고 R&D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이러한 연구직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데 학부연구생이 그런 연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학부연구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부연구생을 저는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단순히 연구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뭐 이러기보다도. 근데 이걸 알려면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똥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려면 똥을 먹어봐야겠죠. 물론 우리는 똥이 맛없다는 거를 안 먹어봐도 알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더라도 일단 경험을 해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지 어미새가 나한테 와가지고 먹이를 주겠지 이러면서 그냥 둥지에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일터와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일터인 공간이 또 연구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한 곳에 와서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 거라면 기왕 할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거 표현해서 모든 사람들과 좀 좋은 시간 좀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는 딱 마지막으로 더 한마디만 들으면은 그냥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뭘 하더라도 이쁨 받는 사람이 있고 뭘 하더라도 정말 이게 참 선 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외모나 성격이나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사회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그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사회생활이라고 해서 뭐 대한민국의 문화 특징이 아니라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사회생활이란 어쨌든 우리 사람이 같이 사는 그런 공간이니까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네요, 선생님. 뭐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한 말씀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막 별별 막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신 거 저도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음, 이제 읽어보니까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아서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아니, 되게 그냥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진짜 음, 마지막으로 써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게 연구직에 맞는지 아닌지만 얻어가도 저는 사실 좀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것도 못하는 학부 연구생들이 너무 많았어서. 음,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뭐 과 선배한테 한번 연락해보는 식으로 뭐 음, 그 관심 있는 교수님 연구실에 대학원생들한테 뭐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보고 음, 그런 것부터가 저는 좀 음. 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 말고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우리 오이님께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이거를 다몽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 대학원생이 없는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는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원생이 음. 없는 이유가 교수님이 성격 파탄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굳이 대학원생도 없고 그 성격 파탄이신 교수님 밑에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음. 혹은 그게 아니면은 정말 교수님께서 신임 교수님이셔서 말 그대로 그냥 대학원생이 아직 없는 음. 교수님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교수님들 중에서도 되게 학생들 교육에 좀 관심 있으시고 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이제 교수님들한테 뭔가 지도받을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판, 뭐 성격 파탄인지 아닌지 이런 음. 거를 좀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요. 이걸 뭐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연구실에 대학원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참 연구도 잘하시고 참 인성도 좋으신데 펀딩이 없어가지고 뭐 연구상을 뭐 대학원생을 뭐 못 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입장에서는 또 학부연구생이 좀 들어가서 일을 해주면 오히려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고, 아니면 진짜 야, 저 랩은 진짜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게 너무 알려져 있어서 정말 인기가 없어서 교수님 연구실에는 막 외국인밖에 없고 막 이런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대학원생이 없으니까 나도 그만한 트레이닝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학원생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이 연구실에서 내가 교수님에게 잘 배울 수 있는지를 없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오늘 학생들하고 처음 소통해 보셨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죠?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편이 아닌데. 굉장히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바보같이 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바보같이 말씀드려도 정리를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되게 아니, 감사하네요. 저는 정리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해주신 걸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청자 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점점 늘어난 걸 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만 또 날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가 됐든 또 언제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학부연구생 얘기했지만 또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 생활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와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